Probing Asteroid Interiors Through Surface Observation and Seismic Shaking Simulation 이라는 소행성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 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 재미난 소개를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진선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윤홍식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만 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상을 이제 주관하시는 분과가 태양우주환경분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이런 이웃함 분야에도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이 한국천문학계 전체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둘 다 제가 박사 학위를 하면서 저의 지도 교수님이신 이시구로 교수님하고 둘이서 2인 연구로 진행한 것들이어서 오늘 수상의 영광을 저희 교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회가 이번에 수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 가족들이 바로 근처에 살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사실 천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다,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 옆에 아주대학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내용은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행성 내부를 연구하는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양계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태양계 초기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를 통해서 풀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생명이 이 지구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초기 태양계 상태로부터 수십억 년이 지난 현재의 태양계입니다. 이 현재의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이미 이 행성들은 충분한 진화를 거쳐서 옛날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행성들은 대부분 크기가 큰 천체들입니다. 크기가 크다는 것은 질량도 크다는 것이고 그 덕분에 두꺼운 대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두꺼운 대기를 가짐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숨도 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진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서 표면에 이런 풍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방사성 동위 원소 덕분에 이렇게 내부가 용융되었다가 굳으면서 이제 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 소행성들은 작은 천체들입니다. 소행성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성이 겪는 그런 진화 과정들을 겪지 못하고 최소한의 진화 과정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이 소행성들은 작지만 이 초기 태양계로부터 남겨진 타임 캡슐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행성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답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지구의 기원 그리고 생명의 기원인데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행성들은 이제 타임 캡슐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지구를 만들 때 이러한 수많은 이행성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빌딩 블록으로서 우리가 소행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 소행성들 중에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행성도 있고 또 유기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행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이제 이런 물과 유기물질을 전달해 줬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주로 지구형 행성의 형성에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하는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2024년에 태양계 내의 물의 분포와 관련한 그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또 해서 그거는 또 다른 좋은 데에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탄하게 이 행성이 성장해 나가기만을 바라지만 사실은 저희가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왔던 그런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어떤 때는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것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미행성체들을 파괴하거나 분열시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전문 용어로 콜리저널 베리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콜리저널 베리어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러한 지구형 행성의 형성과 그 결과를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물리량이 바로 미행성체의 밀도와 그리고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천문학 분야들이 그렇듯이 직접 이 미행성체를 들고 와서 실험을 해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저는 그것을 소행성의 내부 구조 연구를 통해서 풀고 싶습니다. 소행성의 내부 구조는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100m부터 10km 지름을 갖는 소행성의 경우에는 이 콜리저널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이 충돌을 버틸 수 있는 이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이미 태양계 역사 안에서 여러 번 파괴되고 다시 재조합된 이런 소행성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km보다 큰 소행성에서는 이 콜리저널 라이프타임이 길어서 파괴되고 다시 이렇게 재조합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소행성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행성의 내부 구조는 굳이 얘기하자면 자연 충돌 실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저희가 알고 싶은 이 지구를 만드는 이 미행성체들의 그런 밀도와 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밀도나 강도 그리고 소행성의 내부 구조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름 과일인 수박, 조금 이르지만 이걸 이용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수박을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이렇게 수박을 두드려서 소리를 듣는 일인데요. 이것을 행성과학적으로 말하면 인시추 사이스몰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시추 사이스몰로지에서 이제 저희가 이 표면에서 이렇게 그런 가속도를 측정하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내부 구조를 추론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는 지구, 달, 화성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언젠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행성에서는 이러한 인시추 사이스몰로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행성은 크기가 작아서 중력이 약하고 그래서 이런 표면에 조금만 진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가속도계가 표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법을 현재로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이렇게 수박의 겉을 보고도 당도를 이제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겉을 봄으로써 속을 추론하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우주풍화, 스페이스 웨더링과 리서페이싱, 표면 재포장. 저는 리서페이싱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서 리서페이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데요. 먼저 우주풍화부터 살펴보시면 우주풍화는 이렇게 소행성 표면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태양풍 입자들도 충돌하고 또 수 나노미터 크기의 굉장히 작은 우주먼지들이 충돌하면서 화학적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소행성에서 가져온 샘플들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구와 비슷한 성분을 갖는 그런 소행성들은 점점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또 붉은색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요. 반대로 이 리서페이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주 풍화를 리셋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소행성의 어떤 단면이 있다고 했을 때 표면이 이렇게 우주 풍화로 이렇게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제 충돌체가 부딪혀서 크레이터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아직 우주 풍화를 겪지 않은 지역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소행성의 나이가 젊어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일이 소행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겉으로 보기에 좀 더 밝고 푸르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어떻게 내부 구조를 추론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내부 구조를 알고 싶은 소행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잘 알려진 소행성을 준비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을 비교하냐면 앞서 설명드린 우주풍화의 정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예측되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표면 재구성, 이 resurfacing 작용이 더 활발한 경우에는 우주 풍화도가 낮게 나타날 것인데요. 사실 이 resurfacing 작용이라는 것이 소행성의 내부 구조와 이 효율이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주 풍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부 구조를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네, 반대로 우주 풍화가 더 효율적인 환경에서는 더 높은 우주 풍화도를 보이게 됩니다. 제가 우주 풍화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우주 풍화도가 이 지상 관측을 통해서 분광이나 편광이나 또는 측광 관측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색이나 아니면 알베도 값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천체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런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역시 이 소행성들끼리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비교 대상 소행성을 찾는 것인데요. 저희가 고른 소행성은 이토카와라고 하는 소행성입니다. 이 이토카와는 지구 근처 궤도를 돌고 있는 소행성이고요. 긴 축의 길이가 500m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크지 않은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의 구성 물질은 저희가 자주 보는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바위산들의 그런 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이 특별한 이유는 2005년에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이 이 소행성을 굉장히 자세히 탐사를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 두 가지를 발견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예상하던 것보다도 밀도가 낮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소행성은 한번 파괴되었다가 다시 조립된 이런 돌무더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이 표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밝고 어두운 지역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소행성 표면에서 이 우주 풍화와 그리고 리서페이싱 작용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토카와라고 하는 소행성은 우주 풍화 그리고 리서페이싱 작용을 연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소행성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희의 어떤 방법론을 활용해서 내부 구조를 추론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정답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소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좋은 비교 대상 소행성을 찾았으니 이제 남은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저희가 줄다리기를 할 때 어느 쪽이 이기는지를 보고 싶으면 한쪽이 얼마나 세게 당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효율성이라고 본다면 우주 풍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이 타임 스케일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제가 앞서서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는데 이 리서페이싱이 소행성의 내부 구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주 풍화의 타임 스케일을 추정하는 연구였고 2022년에 출판하였습니다. 네, 저는 텐션 하면은 사실은 허블 텐션이 먼저 떠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주풍화의 타임스케일에도 작지만 텐션이 있습니다. 먼저 이토카와에서 가져온 샘플들을 연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우주풍화라는 현상이 100년에서 10,000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실험실에서 이런 정말로 우주풍화를 재현하는 그런 실험을 해서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이 우주풍화를 하는데 적어도 10만 년에서 100만 년은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토카와에서 가져온 샘플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필연적으로 표면에서 긁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샘플들은 이렇게 이제 입자가 대류를 일으키면서 계속 새로운 입자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게 측정되는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고요. 한편 이제 실험실에서의 그런 실험은 결국 우리가 실제 관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소행성의 그런 환경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이제
이야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소행성 표면에 이 바위에 있는 수많은 반점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소행성 이토카와에서 촬영된 초고해상도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진에서 몇 개의 반점이 보이시나요? 네, 아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한 것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반점들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반점들은 우주 먼지가 이 바위 표면에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미니 크레이터들입니다. 크레이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우주 풍화를 겪은 겉면이 벗겨지게 되면서 이렇게 속부분이 드러나서 주변보다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반점을 사용하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방법들에 비해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위는 이제 그런 작은 입자들보다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그런 입자 대류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소행성 이토카와에서 저희가 직접 찍은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제 반점을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은 은하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활용하시는 소스 익스트랙터를 활용해서 어두운 배경에서 이런 밝은 익스텐디드 소스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것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반점이 실제로 우주 풍화의 타임스케일과 연관되는지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바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0.5초마다 한 개씩 크레이터를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풍화에 의해서 이러한 크레이터는 2초 만에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크레이터가 형성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임팩트 레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우주 풍화가 2배 더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저희가 우주선을 보내서 소행성을 관측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중에 이렇게 우주선이 도착해서 스냅샷을 찍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반점의 개수를 세보면 위에는 4개, 아래는 2개. 그래서 이것이 이 반점의 개수가 우주 풍화의 타임스케일과 비례한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잘 알려진 모델들을 조합해서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그런 반점의 개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X축이 반점의 지름이고요. Y축이 이제 반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점을 큰 걸 만들려면 더 큰 입자들이 충돌해야 되고 그런 입자들은 더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직선 형태의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요. 또 빨간색 선은 이제 우주풍화의 타임스케일이 100년일 때, 보라색일 때는 우주풍화의 타임스케일이 100만 년일 때라서 우주풍화의 타임스케일이 증가할수록 앞서 보셨던 애니메이션처럼 이 반점의 개수도 증가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토카와에서 촬영한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얻은 반점의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보면 이렇게 주황색 선 주위에 이렇게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주풍화의 타임스케일이 아마도 1000년 주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2개의 어프로치 중에서 이 빠른 것을 주장했던 샘플 리턴 어프로치와 이제 일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의문들을 더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근지구 소행성들이 현재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티피컬한 라이프 타임이 대략 1000만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주풍화의 타임스케일은 1000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행성들이 우주풍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카와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표면에 밝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려 1000년 안에 이러한 밝은 지역들을 드러내는 리서페이싱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소행성 표면에 이런 얼룩덜룩한 그런 패치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다른 소행성에 대해서 제시되었던 그런 메커니즘들은 타임스케일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이토카와의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크레이터가 카모이 크레이터라고 하는 8m 정도 크기가 되는 크레이터입니다. 근데 이 크레이터의 우주 풍화도가 전 이토카와를 통틀어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형 중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크레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전 소행성적인 진동이 발생하여서 산사태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얼룩덜룩한 소행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과연 저희 아이디어가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소행성의 내부 구조와 그리고 리서페이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소행성들의 모델을 이용해서 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연구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는 소행성에 대한 이제 에너지 전달 시뮬레이션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토카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토카와에서 또 저희가 알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바위 표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바위 표면이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고 바닥은 조금 더 밝은 색깔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토카와 표면을 이렇게 단면으로 해서 그려놓은 것인데요. 맨 아래에는 기반암이 있고요. 이 기반암들이 이제 충돌에 의해서 바위돌 깨트려 모래알이 된 표토가 있고요. 그 표토 위에 이제 작은 바위들이 여러 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토카와의 상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1000년 안에 우주 풍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표면에 노출된 그런 이제 입자들은 모두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이런 이제 카모이 크레이터를 만드는 그런 이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은 전소행성적 진동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에너지가 표면에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에너지가 충분히 강하면 이렇게 바위가 폴짝 뛰어오르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두 과정 모두 이 바위 밑에 숨어져 있던 아직 우주 풍화를 겪지 않은 그런 입자들을 드러나게 해서 바닥은 밝고 바위 표면은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진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이 랜드슬라이드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지진과 또 소행성에서 일어나는 소행성진의 차이입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P파, S파와 같은 이런 이제 구별된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행성에서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P파나 S파 같은 그런 파동이 만들어지는데요. 소행성 내부에는 수많은 공동들이 있어서 이게 다양한 이제 알갱이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들에서 이렇게 산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한 파동의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올챙이 형태의 그런 이제 파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소행성에서의 이런 에너지 전달을 시뮬레이션 할 때 파동의 형태가 아닌 마치 이렇게 열이 주변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은 디퓨전 프로세스로 이를 이제 놓고 저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렇게 소행성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마치 열이 퍼져나가듯 카모이 크레이터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쫙 하고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어진 이 탄성파 에너지를 이제 표면에 대한 가속도로 변화해서 실제로 이렇게 표면에서 바위가 이렇게 폴짝폴짝 뛰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횡 이동 거리를 얼마나 표면이 리서페이싱 되었나의 어떤 척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소행성에 이렇게 매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그런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들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들은 수미터 이상 이렇게 바위가 이동한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수평 이동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지역으로는 당연하겠지만 카모이 크레이터 주변이 있고 또 주위에 이렇게 기울기가 큰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이토카와에서 저희가 관측한 우주 풍화도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우주 풍화도에서 이제 위쪽이 카모이 크레이터가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이 더 많이 보이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 시뮬레이션에서도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더 위쪽에 많기 때문에 카모이 크레이터가 있는 쪽이 더 우주 풍화도가 낮음을 재현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우주 풍화도 지도를 보면은 이제 카모이 크레이터 있는 주변에서 우주 풍화도가 낮게 나타나고요. 또 이 목기라고 부르는 이렇게 기울기가 큰 지역에서도 이렇게 우주 풍화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잘 재현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모형을 조금 단순화했기 때문에 완벽히 재현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이제 우주 풍화도의 베리에이션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토카와가 한 번의 충돌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현재의 얼룩덜룩한 소행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부 구조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토카와보다 조금 더 작은 입자들로 이 소행성이 구성되어 있었으면 산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또 큰 입자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케이스, 오른쪽은 큰 입자들로 구성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색깔은 이 원래 이제 이토카와에 비해서 얼마나 더 랜드 슬라이드가 많이 일어났을까인데요. 왼쪽에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었을 때 더 많은 이런 산사태가 일어난 것을 이제 푸른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저희가 살펴보니 네, 여기 이제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이제 가속도인데요. 왼쪽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지금 이토카와보다 작은 알갱이들로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최대 가속도는 조금 더 큰 입자들로 만들어졌을 때보다 조금 낮지만 대신에 오래 이렇게 진동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내부의 그런 이제 작은 입자들에 의해서 산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하면은 이 소행성 내부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토카와의 경우에는 수십 미터 정도의 그런 바위들이 모여서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우주 풍화의 타임 스케일이 1000년 안에 이렇게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 연구에서는 이제 우주 풍화도가 낮은 것은 아마도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소행성일 것이다라는 그런 연관 관계를 확인해서 이 방법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방법을 잘 완성했으면 이제 활용할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 새롭게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지구 근처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구 근처를 지나가면서 이 소행성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또 변화를 겪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해서 지구 근처 소행성보다는 오히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이 소행성 대 소행성에서 충돌에 의한 리썰 베이싱이 더 지배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구는 지금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내부 구조를 가진 소행성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제 진행해서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충돌이 일어난 반대편에서도 에너지가 충분히 크다면 마치 바위가 트램펄린 위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튀어오를 텐데요. 이런 게 어느 정도 높이 튀어오르면 전 소행성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많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X축은 이제 질량이고요. 이제 충돌체의 질량, 즉 이제 이 진동 에너지이고, Y축이 이제 튀어오르는 높이인데요. 당연하겠지만 에너지가 커질수록 이렇게 튀어오르는 높이가 높아지고, 이러한 경향성을 활용하면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리서페이싱 이벤트가 자주 일어난지를 계산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소행성 대 안에서 이 우주풍화를 많이 겪은 소행성과 그리고 우주풍화를 겪었지만 리서페이싱 된 소행성, 이 둘의 비율을, 이 개수 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재 시뮬레이션한 프리리미너리 리졸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요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숫자가 퍼센트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작은 소행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분광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직 비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에 이 21세기 초반은 이제 large survey의 시대가 될 것이고,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코리아 루빈 사이언스 콜라보레이션에도 이제 주니어 멤버로 소속되어 있고, 또 지금 자랑스러운 스피어엑스 팀의 멤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large survey에서 저희가 소행성들의 이런 분광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저의 과거 연구와 결합을 해서 소행성의 내부를 보다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의 연구는 우주 탐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우주 미션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2023년에 이 다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미션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쌍둥이 소행성의 한쪽 소행성에 이렇게 우주선을 직접 충돌시켜서 이 궤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헤라 탐사선이 올해 안에 도착을 목표로 이렇게 소행성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충돌에서는 저희가 에너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희 방법론을 적용하면 이 헤라 미션의 어떤 과학적 성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포피스라고 하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명한 소행성이 있는데요. 2029년에 인공위성 궤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으로 무려 3대의 우주선이 가거나 갈 예정입니다. 유럽의 람세스, 일본의 데스티니 플러스, 그리고 미국의 오사이리스 에이스펙스 미션이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소행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천문연구원의 이희재 회원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소행성에서도 이토카와 같은 이런 표면 불균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저의 과거 연구를 잘 적용해봐서 이 소행성의 또 얼룩덜룩함은 왜 생겼을지 밝혀내는 것이 또 저의 작은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저의 큰 목표는, 저의 학자로서의 하나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에서 이 소행성 과학 미션을 이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박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과학 미션이기 때문에 저희의 과학 목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행성의 내부, 지금까지는 많은 탐사선이 소행성 외부에 대한 이해만을 제공했다면 저희는 특이한 실험들을 많이 해서 소행성 내부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접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로드맵 안에서 저희가 미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미션으로는 직접 우주선을 다트처럼 충돌시켜서 이제 그런 이제 내부 구조나 그런 물성들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주즈베라고 하는 소행성이 저희 타겟 중에 그러니까 타겟 후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행성은 이제 E형 소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E형 소행성에서 이제 유래한 그런 운석들의 그런 동위 원소비를 보면 지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행성들이 아마도 지구를 만드는 직접적인 빌딩 블록 중 하나였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지구의 어떤 지구와 지구형 행성의 형성에 굉장히 직접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미션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미션이 저희 소행성 커뮤니티만 좋으라고 하는 미션은 당연히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소행성 미션을 하게 되면 달과 화성에도 저희의 그런 헤리티지를 서로 공유하고 또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소행성으로 가는 이제 항행 과정 동안에 약 이제 지구 달 거리의 20배 이상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주 환경 정보도 수집을 해서 저희가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더 먼 미션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화성까지 간다거나 하는 그런 걸 할 때 이제 당연히 기술적인 어떤 검증이 필요한데 저희 미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미션에서도 최근에 이제 아이폰 17 이용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사진 찍는 모습이 또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우리나라에는 갤럭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갤럭시가 언젠가 갤럭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 테크니컬 데몬스트레이션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소행성 미션이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이제 저희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이제 남은 연구의 어떤 커리어를 바쳐서 이 미션 한번 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요약과 함께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홍식 학술상 수상자다운 굉장히 큰 포부까지 보여주시는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희 먼저 드셔가지고. 내가 먼저. 먼저 저 좌장님 말을 좀 들어주시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예, 예. 제가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그 에스테로이드 표면 사진을 봤을 때 이 소행성에 보이는 암석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지구에서 암석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그걸 녹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충분한 압력으로 눌러설 정도가 되는 큰 덩어리 속에 있었다는 뜻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죄송한데 앞에 부분을 조금 놓쳐서 다시 아, 한 예. 번만 네, 말씀. 거기 암석들 부분이 굉장히 멀쩡한 돌같이 보이는데 네. 그럼 지구에 있는 돌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만드는 과정에서 녹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압력으로 퇴적으로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소행성 같은 작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중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돌은 어디서 왔다고 다들 네. 생각하시는 그 돌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보는 이제 그 돌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보는 이제 소행성들은 다 이제 한번 이렇게 파괴를 겪었다 다시 재조합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아픈 과거가 있는 그런 이제 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소행성을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돌을 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 월석 같은 것을 보면은 수많은 그런 충돌의 그런 흔적들이나 또 쪼개지고 그런 이제 것들, 그런 자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지금 쏟아서 네. 마이크. 어제 이만 가요. 아, 무슨 나나? 들려? 학술적인 이야기보다도 그봐 궁금해. 그 지금 이토가와 이 교수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 일본 표현하기 전에 동명대학의 항공과 교수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만들죠. 근데 일본이 폭망하고 나서 메가드 장군이 일본에 들어가서 너 앞으로 비행기 만들지 마라. 원자를 못 만들지 마. 여러 가지 조건을 했는데 그럼 비행기 만들지 마라 했으면 항공과 있을 필요 없다. 그때 이분이 뭐냐. 앞으로 21세기의 트랜스포테이션은 로켓이다. 그 로켓 한다. 한마디로 이분이 일본의 우주개발의 로켓의 아버지입니다. 이토가 교수가. 나는 그때 내가 72년 휴학하는데 그때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감명을 받았지. 하여튼 우주개발의 아버지고 한번 그 GP를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토가와 하면은 지금 내 방금 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 이토가가 오늘 아까 좋은 이야기 했는데 여기 전문 우주가 이거는 국민들이 정부에서 납득이 가야 돼. 홍보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이토가에서 우리가 뭐 가져왔다. 뭐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이토가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의 전 국민이 센스에서 일어났어요. 아, 우리 우주 개발해야 된다. 그 우주 개발을 그 위성 탐사 가가지고 그 흙을 파서 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그 일본 곁에 가져와서 리터닝 했죠. 그걸 분석하고 뭐하고 그때 참여했던 게 20월입니다. 20월도 내 돈이 구비니까 잘 알아요. 그걸 했는데 오늘 뭐 자네하면 안 돼. 박사님이 좋은 이야기 하셨고 내 이야기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천문 우주개발 국민들한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요거도 모르니까 이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재진 박사님 의원. 네, 재밌는 강연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소행성 탐사선을 자력으로 발사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저 같은 플라즈마 피직스 하는 사람은 아까 그 이토카와 표면을 딱 보다가 하얗게 된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혹시 저기 자기장 때문에 저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셔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아예 배제가 되는 건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소행성 탐사도 이제 많은 탐사선들이 이제 이 자기장 측정계를 가져가서 측정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장을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장에 의한 영향은 대부분 이제 룰 아웃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달에서는 이 자기장이 또 굉장히 이런 표면 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떤 소행성에서 또 자기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시간 좀 더 있어서요. 그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결혼식 학술상을 받게 된 진선호 박사님을 축하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소행성 탐사를 통해서 내부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알게 된다면 그게 정량적으로 우리 최초의 우리 소행성 연구의 질문으로 시작된 우리 태양계의 기원 초기 조건 내지는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오픈 퀘스천과 여기서 우리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내부의 구조나 아니면 내부에 대한 인포메이션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를 조금만 더 이렇게 구체화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플라네테시말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이고, 그것을 저희가 직접 이런 충돌 미션이나 아니면 미래에 이제 제가 진행하고 싶은 이런 표면 지진파 측정 이런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이 물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결국 이것들이 지구를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시뮬레이션 하거나 할 때 귀중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저는 이제 과학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자존심으로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소행성을 이해하는 것은 또 이제 국가 국민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지구 방위에 그런 거에 또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소행성 표면에 끊임없이 충돌을 통해서 진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한 것은 이런 진동이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탐사선을 보내서 자원을 채굴하거나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행성의 그런 내부 구조 그리고 표면의 그런 진동 이런 것들은 꾸준히 그리고 더 자세히 연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여쭤. 저희 아까 녹음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지구에 있는 암석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그 소행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그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그 지구에 있는 암석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하고 소행성하고 다를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그거 말고 이게 파일업 되는 현상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시한 건지, 아니면 진짜 지구에서 있는 암석과 거의 비슷한 종류의 것이 거기에 있는지,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물이 없으면 화강암 같은 게 없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돼 있는 것이 많아서 이게 거기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비교를 할 때 뭐 때문에 비교를 했지 하고. 네. 이게 너무 유치한 질문 같아서 물어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정확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여기 천문학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네랄로지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확하게는 이제 올리빈하고 파이록신이 이러한 소행성에 많이 있습니다. 감람석하고 휘석이. 그래서 이 감람석하고 휘석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규산염질 광물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화강암을 이루는 것도 이제 규산염질 광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닮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3분 정도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문 한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토가와는 우선 일본의 아마추어 전문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만 수십 개만 소행성 찾아내거든요. 그걸 내면은 거기에 이름을 학술명도 있고 그 외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줘요. 근데 그때 그 아마추어 하는 사람이 이토가 교수한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걸 이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야부사 인공성이 그 이토가 찍고 이제 갔는데 내가 전문학에서 우주과학 하지만 그거 좀 뭐라고 하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센세이션이야. 세계에서 못한 최초 일을 했다. 그래서 가져와서 일을 했다. 그런데 그건 뭐가 있어? 그건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센세이션이에요. 그래서 하야부사 2를 또 올렸습니다. 그걸 더 이해할 많이 줬거든. 우리가 생각 상식 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거는 전문 아마추어들의 힘.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도 역시 일본은 기초과학이 세요. 우리 천문학도 원래 기초과학 소속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우주개발 뭐 이런 하지만은 앞으로도 이러한 아마추어 전문 그다음 기초과학 이런 것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김수호 회원님. 그 소행성 표면의 그 충돌에 의해서 생긴 자국의 사이즈가 없어지는 타임 스케일은 그게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이즈에 디펜던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기가 없어지는 타임 스케일이 사이즈 디펜던시를 고려해서 계산하셨는지 아니면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정말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반점들이 사실은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드러난 그런 이제 구조일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소행성 아까 이제 우주 풍화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인자들이 결국은 이런 우주 먼지들이나 아니면은 태양풍 입자들인데요. 그런 입자들이 이런 작은 이제 평면 안에서 서로 다른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 자체로 이렇게 균일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시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서 반지름에 따른 그런 크기가 그러니까 반지름에 따라서 스페이스 웨더링 타임 스케일이 달라지는 그런 효과를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 마지막 질문. 네. 네, 그 내용이 이제 관측과 우주 탐사로 이런 뭐 데이터를 얻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실제 내부 구조를 들여다 보려면 이 지질학적인 내용들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한데 그쪽과 관련된 분들과 혹시 협업을 하시거나 앞으로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사실은 찾아가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찾아뵐 예정이고, 사실 이러한 이제 또 저희가 어떤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 중에 하나가 이런 운석들에서 채취한 그런 이제 물질들의 성질인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계속 이렇게 배워나가고, 네,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샘플 리턴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분들과 또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추천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좋은 발표해 주신 진선호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